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 수학 문제집 선택의 기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집 참 많죠. 출판사도 많고, 종류도 많고, 단계도 많고,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 알기 어려운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아이 학년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그리고 실력별로 어떤 문제집 골라야 할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은요, 아래 설명 누르면 나오니까 영상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초등수학 문제집 선택의 기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초등수학 문제집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사별로 볼 수 있죠. 요즘에 먼저 만점왕으로 유명한 EBS 만점왕 있고요. 그 다음에 디딤돌, 가장 많이 쓰는 문제집 아닐까 싶습니다. 또 신사고 있고요. 비상, 천재, 동아출판, 해법, 또 이외에도 여러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종류를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연산. 제가 초등수학의 핵심이라는 영상에서요, 초등수학의 핵심 4가지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연산이었는데요. 그래서 연산을 키우는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개념이었죠. 그래서 개념 문제집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문해였는데, 문해는 수학 문해 문제집은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그건 독서로 국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고력이었는데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 문제집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력이나 좀 어려운 것들 빼고 기본적인 연산, 개념, 그리고 문해력 요걸 섞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초등 교과서 수학 익힘책 수준의 기본서 있고요. 다음으로 기본서에서 한 단계 어려운 심화 문제집이 있습니다. 심화 문제집은요, 기본서에서는요, 개념 한 가지 이용해서 한 가지 연산 방법을 이용해서 푼다면 심화 문제집은 2가지, 3가지 개념을 섞어서 또 다양하게 해서 푸는 그런 문제집, 심화 문제집 되겠습니다. 다음 창의력 수학도 있고요. 다음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집까지 있네요. 먼저 연산 문제집 보면 정말 많습니다. 소마쌤, 기탄수학, EBS 만점왕 연산, 신사고 센 연산, 기적의 계산법, 하루 한 장 쏙쌤, 초능력 수완연산, 바빠연산법, CMS 상위권연산, 똑똑한 하루계산, 디딤돌 감각연산, 가로연산, 연산의 발견, 아침 5분 수학, 계산의 신, 이것이 연산이다, 빠른 교과서 연산, 최상위 연산 수학, 똑똑한 하루 빅터 연산까지. 네, 읽는데도 다 숨이 찰 정도로 연산 문제집이 많은데요. 연산 문제집 아무래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다음 개념을 전문으로 나온 것은 신사고 개념 센, 비상,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있고요. 큐브 수학에서 개념, 그리고 개념이랑 응용까지 같이 있습니다. 기본서로는요, 요즘에 팽수 이미지로 해서 좀 많이 팔리고 있는 EBS 초등 기본서 만점왕 있고요. 다음에 디딤돌 초등수학 기본이 있고, 기본보다 조금 어렵게 나온 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응용 섞고는 기본 플러스 응용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고, 우공비, 라이트 센까지. 신사고에서는 기본서도 이렇게 3단계 정도로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화 문제집으로는요, 디딤돌 최상위 수학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최상위보다 조금 쉬운 최상위 초등수학 S.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책들까지 있네요. 다음 사고력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팩토 있고요. 경시대회로는 디딤돌 초등수학 올림피아드, 해법 수학 경시대회 기출문제 이런 것들 있습니다. 초등수학 문제집 선택의 기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러면 이제 문제집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제 조건은 이번 영상뿐만 아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의 전제 조건입니다. 온갖 종류의 교육법들이 있죠. 이걸 써서 나쁘냐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제가 선행은 진짜 하지 마라. 선행은 나쁘다. 예, 선행은 나쁩니다. 정말 상위권, 최상위권 아닌다면 선행은 거의 부작용만 많고 나쁘고요. 그런 것 몇 개 이외에는 웬만하면 해서 나쁜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면 다 좋아요. 하면 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재화는 항상 한정돼 있잖아요. 돈도 한정돼 있고요. 아예 시간도 한정돼 있고요. 아예 에너지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흔히 잘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그리고 저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그냥 쏟아붓는다는 거죠. 사실 문제집
가격은 얼마 안 되니까 뭐 학원 몇 개 보내고 문제집 하나 뭐 만 얼마짜리 계속 보탠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잘 되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누가 부담이 될까요? 네, 아이가 바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좋다, 저기서 좋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자꾸 넣다 보면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게 되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공부 정서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고 그 핵심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잘하고 아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늘려나갈 수는 있지만, 그냥 이것도 필요하대, 저것도 필요하대라고 해서 그냥 막 물량 공세로 쏟아붓는 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뭘까요? 먼저 학년별로 볼까요? 먼저 미취학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연산 문제집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초등 입학식이 이미 학업 격차 벌어져 있다고요 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감각이 조금 중요한데요, 생활 속에서 수감각을 좀 길러주시면서 연산 문제집 한 권 정도는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것은 수감각에 대한 어렴풋한 어떤 잡음이거든요. 그럼 얘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연산 문제집을 푸는 게 중요한 거죠. 수학은요, 제가 초등 수학과학, 이과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 법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어, 영어, 문과 과목과 달리 적당히 알고 넘어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과목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수감각을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잡음과 동시에 이걸 연산 문제집을 통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부터 초2까지는요, 연산 문제집 하시는데 절대로 많이 하지 마시고, 아이가 힘들다라는 말 나오기 전에 한 2장 정도만 딱 풀리시는 거, 그냥 좀 풀라 하면 이미 끝났네 정도가 돼야지 아이가 질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초등 3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는 기본서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초2까지는 기본서 안 풀려도 되나요? 네, 뭐 풀려도 되지만 안 풀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2까지 수학은요, 기초연산이 대부분이고요. 이 기초연산은 연산 문제집으로 해결이 되고요. 이 기초연산 아닌 부분들, 뭐 시간, 길이, 그리고 도형 이런 부분들은요, 거의 생활 속에서 다 쓰이고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꼭 문제집으로 잡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커버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면 좋지만 또 안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커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안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초3부터 초6까지는 기본서, 수학 익힘, 그리고 기본서로 공부를 하는 게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한번 나눠볼까요? 바로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기 중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3권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학 기본서. 보통 학교에서 수학이랑 수학 익힘책을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 와서 기본서를 풀어보는데 틀리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수학 교과서로 돌아가야 되고요. 수학 익힘책을 수업 중에 풀지 않는다면 집에서 수학 익힘책과 기본서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방학 중에는 저는 후행을 먼저 강조드리죠. 그 이유는 초등학생 8, 90%는 수학에 빈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아이의 빈 구멍을 메워주기 위한 후행학습을 기본으로 하고요. 정말 이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다음 학기 먼저 조금 살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방학 때 다음 학기 걸 미리 살펴보는 것은 기본서보다는 개념서를 추천드리는데요. 수학이라는 것이 개념 잡고 개념을 이용해서 수학 계산, 연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잡는 것이 중요한데 연산부터 잘못 많이 해 나가는 것보다는 개념 딱 잡고 연산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실력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되게 못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연산으로 가야 됩니다. 수학 못하는 아이는 수학 개념도 약하고 연산도 약하지만요, 이 연산이 약하기 때문에 개념에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연산부터 딱 잡아주고 나면 아이가 조금 수학에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개념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뒤처진 아이들 먼저 연산부터 잡아주고요, 개념 문제집으로 개념 잡고 이렇게 하기를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보통 아이들에서 조금 앞쪽으로 큰 문제 없이 하는 아이들은 기본서 중심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위권 아이들 있죠. 그냥 조금 잘하는 거 말고 상당히 잘하는 아이들 심화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심화는 필수는 아닙니다.
어차피 교과서, 수학 익힘책, 기본서 요 수준을 교과 수학이라고 하는데요. 교과 수학만 잘해도 상위권 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 없고요. 요만큼만 해서 쭉 나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는 필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매우 잘한다, 근데 아이가 수학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심화 수학 시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화 수학은 확실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을 따져보고 또 요 조건으로 또 요 조건 따져보고 이렇게 굉장히 엉켜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아이들 그거 보면 머리에 쥐나고요. 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심화 수학 시켰다가 수학에 질리는 아이들 많으니까요. 섣불리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심화 수학을 풀만 한가 안 한가 하면 센 문제집 한번 풀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신사고 센 문제집은요, A, B, C로 담겨 있는데요. A는 개념, B는 기본, C는 심화거든요. 그래서 A 풀리고 B 풀리고 C 한번 풀렸는데 C에서 너무 낑낑댄다 라고 하면 그냥 C 풀지 마라, A, B만 풀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수학에 스스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사고하고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논리적인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라면 사고력 수학까지 해볼 만한데요. 사고력 수학은 전혀 교과 수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해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을 따지고 해보는 그런 힘들이 필요한데, 한 문제를 푸는데 뭐 5분, 10분으로 푸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30분, 1시간으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제 집착력이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아이가 아니면 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시수학은 당연히 경시대회에 나갈 만한 실력, 그리고 나갈 만한 의지가 있다면 해봐도 좋겠네요. 초등수학 문제집 선택의 기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네, 문제집 출판사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많은데요. 기본적인 종류는 연산, 개념, 기본, 심화 정도 4가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출판사 따라서 이 출판사가 좋다, 저 출판사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저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개인의 호불호일 수도 있고, 어느 문제집 풀어서 좋다, 어느 문제집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호불호 수준을 떠나서 정말 좋고 나쁜 게 있다면 어느 문제집이 이미 시장을 다 평정했고 어느 문제집은 사라졌겠죠. 그래서 문제집 출판사 종류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좀 많이 쓰는 출판사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년별, 시기별, 실력별 봤는데요. 미취학에서 초등 2학년까지는 연산, 그 다음에 초3부터 초6까지는 기본서가 기본이 된다. 그리고 시기별로 보면 학기 중에는 기본서, 방학 중에는 후행학습을 하든가 만약에 한 학기 선행을 한다면 개념서 정도로, 개념 잡아주는 정도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조언이고요. 실력별로 보자면 많이 뒤처진 아이는 기본적으로 연산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개념 잡고, 여기서 이제 다 해서 많이 뒤처진 상태에서 조금 중이나 중하위 정도로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서로 넘어가는 거죠. 기본서 풀고 상위 5에서 10%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심화에 조금 도전해 봐도 좋겠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수학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막 과제 집착력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유형의 사고력 수학, 그리고 경시대회 나가고 싶다면 경시 수학까지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